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세훈이 이제 범보수파 진영 또 범야권 단일 서울시장 후보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세훈이 과연 서울시장에 당선될까? 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질 수 있고 그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자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1대1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선이죠. 오세훈 후보, 우리 저 장프로님 보시기에 이대로 그냥 쭉 쉽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뭐 기세상으로 보면 사실은 단일화 국면이 끝나면 네. 사실 뭐 그 컨벤션이 있죠. 이 기세를 사실은 뒤집기에는 시간적으로 네.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이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이 기세를 여권에서도 이 기세를 뒤집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예. 그 문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것처럼 나오는 이런 상황이냐, 이제 그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네. 지금은 뭐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지금 격차가 하고 너무 있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는 걸로 나와서 예.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예.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약간 좀 짚어볼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전에 가고 좀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일화 국면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응답률이 높아요. 항상 이제 선거 한 달 전쯤에는 다 80% 정도가 후보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조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한 40% 중반대가 돼요. 40%나 네, 됩니까? 중반대가. 유보층이요? 예. 3월 뭐 이 22일경에 조사한 입소수 조사를 보면 44%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건 조금 이제 그 일반적인 거는 좀 다른 좀 현상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단일화 국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안철수 두 지지층들이 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단일화 국면 속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불투명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단일화 직전에 조사했던 JTBC 조사를 한번 봤는데, 그것만 봤는데, 박영선, 오세훈 두 사람의 1대1 구도에서 오세훈이 53.4, 박영선이 31.4예요. 지금처럼 한 20%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 조사예요. 근데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에 일단 정의당이 36%, 정의당 지지층이.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한 29.2, 한 30%. 그다음에 시대전환이 한 3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해서 친여권 성향의 지지층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이 현상이 그러니까 지속될 거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LH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정의당도 이제 민주당을 비토하고 있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표장으로 가는 거예요. 투표장으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서 오세훈을 찍을 거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할 그러니까 안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성공인데,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이 사람들까지 투표장에 가서 오세훈을 찍는다는 전제하에 20%포인트의 차이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면 또 이제 달라지는 것이고, 이 사람이 투표장에 가서 또 민주당을 찍어버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큰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과 소위 해서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그다음에 기타 이제 시대전환 이런 소위 친여권 성향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가게 하는 것. 안 가게 하는 것. 상대적으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간다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처럼 1대1 구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속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뭐냐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자꾸 투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지지층들의 이탈을 막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약간 민주당에서 비토로 돌아서고 있는 친여권 성향의 지지표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중도층을
투표장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죠. 중도층을. 예,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세훈이나 안철수 다 중도층 지지층 때문에 이제 양자 구도에서 높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매력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의 투표 소위 얘기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뭐 그 도곡동 땅 문제라든가 이게 마치 MB를 영상시키는 이제 그걸 자꾸 오버랩 시키는 거죠. 그렇죠. 도곡동 땅, 도곡동 땅 하면 사실상 MB인데 MB 황태자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이제 붙이고 이제 있고. 그런 걸로 그냥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약간 진흙탕. 어차피 여권은 지금 지능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지능 게임이죠. 2판, 4판, 공사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대당 대결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없겠다 이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긴다, 뭐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는 거죠. 자, 얻어 걸려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지금 오세훈의 승리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지금과 같은 이렇게 속에서 이지고잉을 예단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볼 때 이게 이 조사만 해도 약 이 숫자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유동적인 숫자가 약 100명이에요. 1000명에서 100명이니까 10%포인트예요. 10%네요. 그게 유동적인 거예요. 그럼 10% 유동을 빼버리면 43.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쪽으로 박영선 쪽으로 붙으면 거의 비등해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등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안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좀 나이스하게 잘했잖아요. 잘했죠. 결국은 이제 안 선생님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성공했잖아요. 또 깨끗하게 승복을 했고요.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 지지층이에요. 아. 국민의당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층, 소위 안철수 지지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선생님만큼 나이스하게 과연 적극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찍기 위해서 나올 거냐. 아, 그 포인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어쨌든 단일 후보가 오세훈이 됐으니까 오세훈을 지지하겠다 이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견해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것 같아요. 아, 거기를 그렇군요.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자기네 얘기는 안 해. 이제부터 안 할 거예요. 아, 그렇죠. 자기네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이제 쓰레기 그거 밀어넣듯이 계속 쓰레기를 던질 거예요. 똥물을 끼얹는 거죠, 계속. 계속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흙탕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그래서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럼 중도층이 쭉 빠지고 결국은 양당의 공고한 지지층만이 투표를 하러 나와서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제 계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흐름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RN서치가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지금 거의 한 20%포인트가 이 격차가 나는데 이 데일리안이 조사한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격차가 10%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40대 30 정도로 지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가 굉장히 좁혀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얼마나 좁혀질까요? 근데 저게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포인트의 싸움일 거라고 봐요. 5% 전후? 5%포인트 전후의 싸움이라고 거라고. 그러면 자칫 실수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이 되게 불안정한 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JTBC하고 입소스의 조사를 보면 한쪽은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 힘이 앞섭니다. 한쪽은 2%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서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여론조사의 폭이 되게 커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심한 지금 선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갈피를 못 잡은 분들이 많다. 아니, 이 폭이, 진동폭이 되게 커요, 지금 현재. 이게 폭이. 지금 오세훈 후보 자체도 폭이 크지만 전체 선거판 자체가 굉장히 유동장세라는 거죠. 이게 장세 자체가. 그렇군요. 굉장히 이거 오르락내리락 폭이 커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칫 그 긍정적인 변수와 부정적인 변수가 어디에 맞아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되게 유동적인 것 같아요. 예년하고 달리. 그렇군요. 대개는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한 80% 이상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되게 거의 그 범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폭을? 그렇죠. 근데 이번 걸 보면 아직 거의 절반 가까이가 유동적이다. 유동 결정을 못한 상태로 나오는 걸 보면 그렇다면 굉장히 진폭이 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당대당 대결 구도 1대1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이 중요할 텐데 지난 2010년
오세훈과 한명숙 대결에서의 투표율, 이때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48% 정도가 투표율이 나왔는데, 자,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작용할 공산이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네. 지난번 뭐 총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기본적으로 현대 지금 최근의 선거 흐름상 제일 중요한 층은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 근데 이번에 이제 40대 50대가 좀 갈려 있는 거죠. 50대는 50대는 이제 좀 보수 쪽, 심판 쪽을 네, 지금 그렇죠. 지지하고 있는 문재인 것이고, 심판론. 40대는 지금 현재 정권 유지. 정권 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40대는 뭐 공고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흔들렸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40대하고 5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60대 이상의 투표장이 얼마나 나오냐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20, 30대가 투표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60대 이상의 보수층을 상대로 한 이 캠페인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전 투표는 지금 4월 3일, 4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본투표는 4월 7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본투표보다 이거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틀 동안 진행되고 공휴일이고. 그런데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고 있고, 지금 이쪽 진보 좌파 쪽에서는 사전투표 당일에는 공휴일이 아니니까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사전투표를 해라. 본투표 말고 사전투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게 예전에 투표율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전투표 도입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면적으로 도입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투표율을 항상 상회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표하는 날짜가 3일이에요. 그러네요. 사실상. 그래서 하루를 투표했던 것과는 조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표율이 다 높아진 게 사전투표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투표를 3일 하는 거잖아요. 사전투표는 또 대체로 젊은 층이 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되게 이제 뭐 투표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게 뭐 사전 투표냐 본 투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선거 부정을 할라 치면 뭐 그거는 뭐 사전 투표냐 본 투표를 뭐 가를 필요도 없는데 본질적으로는 투표장에 많이 가셔야 돼요. 그렇죠. 어느 투표가 됐든지 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게요,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렇게 쉽사리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좀 접으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최대한 끌어올려야지 심판론이 유리해지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대, 60대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50대, 6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가야 되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안 그러면 그 본선거 당일날에 투표하시는 게 갑자기 이렇게 몰리게 되면 계속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하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리시면 투표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에 부정선거 일단 생각은 잠시 접으시고 그거 뭐 그 의구심은 가지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무조건 투표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해 주셔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심판론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도층이 투표장에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대든 50대든 중대층들이 많이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투표율을 60% 이상 끌어올리시면 올릴수록 그 표는 고스란히 심판표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문재인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고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가서 도끼로 한번 내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서 꾹꾹 한번 찍어 눌러 주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편하게.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였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어쨌든 아름다운 그 단일화 성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범야권이 통합을 이뤄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오늘 안철수 대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10여 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안 선생님한테 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 그 단일화는
말씀드렸지만 안 선생님이 시작해서 안 선생님이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렇네요. 맞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롯이 안철수의 공입니다. 그렇죠. 오롯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율과 지금 단일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가 넘어요. 네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단일 후보 지지율은 50%를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중도층을 끌어와서 그게 엎어진 그렇죠. 거죠, 여기에.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소위 얘기해서 야권은 큰 이제 각성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정권을 다시 소위 얘기해서 이 전체 유적 경향성을 띈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새로 대한민국의 기운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아주 뼈저리게 배워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자, 내일부터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4월 3일, 4일 사전투표가 있고요. 4월 7일 본투표가 진행되는데 유권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의도 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